2020년 7월 27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테슬라, LG화학의 탄소 배출량 자료 공개하라.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LG화학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언급하며 배터리 납품 전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된 전기차 주행뿐 아니라 배터리 생산과 충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요구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백과 같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원보자재에 투입되는 탄소 배출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력사는 물론 원자재 업체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도 살펴야 합니다. 우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초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 KT, SKT 제치고 현대 HCN 인수전 승리. 막판 변수는 공정위. KT그룹이 현대 HCN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이번 인수에 따라 KT그룹은 2위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리는 등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52%로 1위였고 여기에 현대 HCN의 3.95%를 더하면 35.47%로 독보적 1위가 됩니다. 2위 LGU 플러스 및 LG헬로비전과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3. 코로나 대출 몰린 기업은행 2분기 순이익 25.3% 감소.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25.3% 감소한 3,205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1분기 실적을 더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2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분기에만 10조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몰리면서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 당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1분기 2,180억 원을 더해 상반기에만 7,180억 원 규모입니다. 4. 우리금융 상반기 순이익 6,605억 원. 전년 대비 44% 감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1,4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순이익 5,180억 원보다 72.6%, 전년 동기 대비 76.7% 줄어든 수준입니다.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순이익은 약 6,60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 우리금융은 미래 전망을 반영해 총당금을 2,375억 원 적립했고 사모펀드 관련 비용으로 1,600억 원이 적립됐다며 주요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예상 손익은 상반기 9,490억 원으로 전년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 인텔에 밀리고 TSMC에 쫓기고 갈 길 바쁜 삼성전자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속속 공개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2위는 지켰지만 영업이익은 대만의 TSMC에 밀려 3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냈지만 경쟁업체들도 그만큼 앞서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흔들리며 불안한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TSMC와 AMD 등은 무서운 성장세로 따라붙는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6. LG 디스플레이, 델 미니 LED 모니터용 LCD 패널 납품.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 모니터 업체 미국 델의 미니 LED, LCD 패널을 납품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상반기 델의 31.5인치 의료용 미니 LED 모니터용 LCD 패널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니 LED는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미니 LED는 일부 광원을 꺼서 검은색을 진하게 표현하는 로컬 디밍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밍이 없는 LED는 광원을 끄는 것이 불가능해 LCD 소자로만 빛을 가려야 하고
이때 빛이 새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미니 LED는 일반 LED보다 검은색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 LG화학, LG전자 미국 전기차 부품법인 인수 추진. LG화학이 LG전자의 미국 전기차 부품 생산법인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그룹 내 전장 사업,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27일 미국 현지 언론 로열 오크 트리뷴에 따르면 LG전자의 미국 전기차 부품 생산법인 LGEVU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헤이즐파크 소재 생산 설비와 관련 자산을 LG화학 미시간 법인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각 작업은 내달 31일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 미국 LGU 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따지고 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먼저 LGU 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U 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U 플러스와 같은 기업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U 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9.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카카오 앱이 대신 티맵 쓴다. 구글 SKT 맞선. 구글과 SK텔레콤이 손잡고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식 출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오토의 국내 파트너는 카카오였습니다. 구글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독점 계약을 맺고 2년 전인 2018년 7월 안드로이드 오토 국내 출시 시점부터 내비게이션 앱 카카오 내비를 제공해왔습니다. 10. 011-017 안녕. SK텔레콤 2G 서비스. 오늘 막 내려.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0시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끝냈습니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지난달 1일 기준 38만 4천 명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10일 애플 카메라 부품 공급망서 한국 기업 입지 커진다. 애플 카메라 부품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애플의 SCM 다변화 정책에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가 맞물리면서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호기를 잡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애플 아이폰 카메라 렌즈 공급사로 진입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보급형 아이폰의 렌즈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 렌즈를 라간 정밀, 지니어스 일렉트로닉스 등에서 조달했습니다. 대만 부품업체인 라간 정밀은 모바일 렌즈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이고 같은 대만 회사인 지니어스 일렉트로닉스는 이원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 렌즈 공급사로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 KRX금 거래 폭발. 하루 482kg 사상 최대. 국제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국거래소 KRX금 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격화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과 최대 거래량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계속되는 경기 부양 체계,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은 금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급하게 오른 가격 상승세를 보고 투자로 뛰어들기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7일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76% 오른 77,460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13. 올해 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 통신업계 갈등. 올해 말 3G, 4G 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대규모 5G 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과도할 경우
5G 투자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이르면 11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실제 및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고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합니다. 14. 쌍용차 1, 4분기 연속 적자. 한국 GM 르노삼성도 부진 전망. 쌍용차는 올 2분기에도 117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1, 4분기 연속, 즉 3년 반 연속으로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도 7,0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지만 비핵심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순손실 규모는 88억 5천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판매가 5만 대에 못 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줄었고 영업손실은 2,158억 원, 순손실은 2,024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40% 넘게 감소했고 경쟁사들과 달리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내수도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습니다. 15. 농민은 무조건 연 60만에서 120만 원. 농사만 지으면 주는 돈 3조.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오는 9월 전북에서도 농민수당이 처음 지급됩니다. 다른 도에서도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한 해 예산만 6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에서 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대중임기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 사여가는 개도국 부채, 포스트 코로나 새 경제 뇌관 부상. 월스트리트 저널은 IMF 자료를 인용해 2000년 이후 외화 채권을 발행한 빈곤국가 24개국 중 최소 절반 이상이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채는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질병 퇴치, 교육 등을 위해 빌린 것으로 현재는 1350억 달러, 한화 약 161조 5950억 원까지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 잠비아가 꼽힙니다. 잠비아는 자국보다 선진화한 국가들보다 더 낮은 채권 금리로 외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한때 최빈국들의 모범 채무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잠비아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경제가 5% 위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17. 2200% 급등한 황제주가 순식간에 불개미 지옥으로. 왜? 대한민국 개미들의 서민 탈출구로 급부상했던 신풍제약이 27일 장중에 17% 넘게 급락하면서 8만 6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개미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아비규환이 연출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주당 7천 원 선에서 거래됐던 신풍제약은 지난 24일에는 장중 15만 9,500원을 찍으면서 약 22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국 증시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8조 4,500억 원을 웃돌아 국내 3대 제약사인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던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은 단 10분 만에 3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7일에도 주가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서 시총은 약 4조 6천억 원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18. 소비 투자하라고 돈 풀었지만 예금만 109조 늘어.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저축예금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대거 풀자 불안한 마음에 일단 자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각종 방역 조치로 지출을 하지 못하거나 투자하지 못해 돈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려니 묶여있는 유동성이 갑자기 풀려 소비, 투자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냥 투자니 지속적인 경기 추락과 일자리 감소가 염려돼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19.
K배터리 위협하는 중국 유럽 테슬라도 자체 생산 만지작. 유럽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으며 한국의 포스트 반도체라고 불리는 배터리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나소닉, LG화학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까지 배터리 자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뒤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배터리 업체의 부상은 한국의 악재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근 수년간 이익 확보보다는 물량 수주에 집중해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 조선 3사 2분기 실적 비상등. 구조조정 칼바람 분화. 20. 조선 3사 2분기 실적 비상등. 구조조정 칼바람 분화. 코로나19 리스크로 수주 절벽에 몰린 조선 3사,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올해 2,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신규 발주 등이 재무에 반영되는 시점이 1에서 2년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리스크의 실질적인 반영 시기가 내년 이후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선업계는 당장 하반기 발주를 늘리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